오토데스크 마야 2019 3D 그래픽의 입문 강좌 그 네 번째 파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전 파트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 폴리곤 모델링에 있어서 가장 이제 기초적인 지식과 함께 기본적인 기능을 대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이제 그 이전 강좌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좀 더 이제 그 실제적인 단순한 형태부터 시작을 해서 좀 더 이제 복잡한 형태에 이르기까지 모델링 과정과 또 UV 텍스처링을 해보는 그런 실습 위주의 강좌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아직 언급을 하지 못했던 그런 나머지 폴리곤 모델링 관련 기능들이 남아있긴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실습을 해 나가면서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첫 번째 시간에서는 좀 더 손쉽게 도전을 할 수 있는 실습 대상으로 이 주사위 형태의 오브젝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모델링 방법이 꼭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디자인에 따라서는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냥 모델링 과정을 실습화하는 차원에서 손쉽게 도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폴리곤 큐브를 생성을 해서 이 폴리곤 큐브가 가지고 있는 이제 기본적인 그 길이를 한 4 정도 잡아 놓겠습니다. 서브디비전 위스 하이트 뎁스 값을 동시에 증가를 시켜서 이렇게 한 4 정도로 해서 결국 이제 그 안쪽에 있는 포인트의 개수가 이런 식으로 3개가 나올 수 있도록 등분이 되도록 조정을 해 놓겠습니다. 바깥쪽에 있는 이제 외곽 이 포인트만 이제 선택을 해 놓고 이렇게 바로 폴리곤 챔퍼 벌텍스를 통해서 모서리 부분은 깎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넣어서 깎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이 모서리 부분을 굳이 깎을 필요는 없는데 저는 그냥 약간의 이제 어떤 디자인적인 디테일을 추가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모서리 부분을 깎아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엣지 모양 있죠? 이 엣지 모양을 베이스로 해서 바로 이제 비슷한 것을 동시에 자동 선택을 하기 위해서 Select Similar 기능을 통해서 선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Reset Setting 디폴트 상태에서 이제 셀렉트를 해보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비슷한 모양을 잘 찾아주는 걸 알 수 있죠. 나머지 부분은 Shift 더블 클릭을 해서 Shift 더블 클릭, Shift 더블 클릭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외곽 쪽 엣지 라인만 정확하게 선택을 해줍니다. 와이어프레임 상태에서 봤을 때 제대로 선택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고 문제없이 선택이 됐으면 바로 베벨 엣지 기능을 통해서 베벨을 적용을 해줍니다. 적당한 거리와 함께 세그먼트를 한 4 정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에 이제 폴리곤 오브젝트를 생성을 했을 때 제가 이 서브디비전 위스 하이트 뎁스 값을 4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면이 분할이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벌텍스 포인트의 개수를 이렇게 3개씩 담을 수 있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걸 베이스로 해서 결국 이제 주사위 형태를 보게 되면 이제 다트가 찍혀 있죠. 1, 2, 3, 4, 5, 6까지 총 6면체 방향으로 다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방법을 위해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폴리곤 챔퍼를 사용해서 기본 베이스 형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첫 번째 1에 해당되는 포인트 선택, 그 다음에 이 뒤쪽은 3, 아래쪽은 4, 사이드 쪽은 5, 반대편은 6이 되도록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와이어프레임 상태에서 봤을 때 각각의 면이 가지고 있는 포인트의 개수가 제대로 선택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바로 챔퍼 벌텍스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다트의 개수에 맞게끔
모서리가 깎아진 그 페이스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뭐 문제 없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폴리곤 페이스로 바로 이제 이 챔퍼가 가지고 있는 이제 현재 지금 폴리 챔퍼 2가 지금 열려 있는 상태인데 T키를 다시 눌러서 폴리 챔퍼가 가지고 있는 그 위스를 필요에 따라서 좀 더 증가시켜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 폴리곤 페이스를 저는 이제 이렇게 사각형 형태나 마름모 형태로 내버려 두지 않고 중간 엣지를 더 추가를 시켜서 오각형 형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걸 위해서 바로 에디터 메시 쪽에 보게 되면 바로 Circularize라는 기능이 있죠. 이 기능을 통해서 선택한 페이스의 그 외곽 쪽 엣지에 등분을 자동적으로 추가를 시켜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로 선택을 해서 비슷한 면을 이제 동시에 선택을 해주기 위해서 물론 이제 수동적으로 이렇게 세이프트 클릭을 통해서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단번에 손쉽게 선택을 하기 위해서 베이스가 되는 면 하나 선택해주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Select Similar 기능을 통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선택이 되긴 됐는데 보게 되면 이제 보시다시피 두 개만 선택이 됐죠. 그 얘기는 이제 지금 이 Select Similar가 가지고 있는 이 톨런스, 즉 이 오차 범위가 너무 좁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똑같은 그 모양의 면만 지금 선택을 해준 겁니다. 저는 좀 여유를 좀 두기 위해서 저는 이제 최초에 선택되는 베이스 형태를 지금 이 모양뿐만 아니라 약간 비틀어져 있는 그 형태 있죠. 이 형태도 같이 동시에 선택을 해놓고 한번 적용을 해보죠. 그리고 오차를 약간 좀 더 0.001이 아닌 0.01 정도로 증가시켜서 선택을 해보면은 비교적 손쉽게 선택이 되죠. 다시 언두. 이번에는 0.02 선택. 그에 따라서 지금 이제 선택 범위가 조금씩 더욱더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대충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해놓고 아직 선택이 되지 않았던 부분은 수동적으로 선택을 해서 마무리 선택을 해줍니다. 다 선택이 됐다고 그러면은 이제 이걸 바로 Edit Mesh Circularize 또는 Shift 오른쪽 마우스 클릭 나타나는 Circularize Component 기능을 통해서 실행을 해줍니다. 옵션 중에서 보게 되면 바로 Add Division이 있죠. 이걸 통해서 선택한 페이스의 외곽 쪽에 새로운 엣지를 추가를 해줍니다. Add Division을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이런 식으로 거의 정원에 가까운 형태로 바뀌고 있죠. 뭐 저는 이제 많은 면을 추가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1 정도만 추가를 해서 이 정도의 엣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만 그냥 만들어 주겠습니다. 만들어져 있는 결과를 봤을 때 느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보게 되면은 이쪽 부분이 지금 제대로 면이 안 만들어지고 있죠. 언두를 해서 보게 되면 바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간격 사이가 지금 너무 지금 좀 좁은 부분도 있고 해서 따로 처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선택해서 제거를 시키고 다시 Circularize Component Add Division 1 이런 식으로 안전하게 깎아 놓겠습니다.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한 2개씩 선택을 해서 똑같이 Circularize를 적용을 해줍니다. 일단 뭐 문제없이 실행이 되고 있죠. 방금 전에 했던 명령을 반복하기 위해서 뭐 다시 또 Circularize Component를 실행할 수도 있지만 쉽게 반복시키기 위해서 G키를 누릅니다. 그럼 바로 이전에 실행했던 명령이 일시적으로 기억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G키를 통해서 반복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Add Division 1 다시 선택 G키
add division 1 이런 식으로 해놓겠습니다. 챔퍼 벌텍스에 의해서 일부분의 그 엣지열이 이렇게 약간씩 이제 틀어지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데, 신경이 쓰인다 그러면은 뭐 포인트를 선택을 해서 그 스케일 툴을 사용해서 바로 맞춰주면 되겠죠. 뭐 일자에 가깝게. 뭐 하지만은 저는 일단 하진 않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그 면을 선택을 해서 한 3개 정도 선택을 해놓고 Select Similar 기능을 통해서 손쉽게 단번에 선택을 해보죠. 언두를 해서 값을 이번에는 0.05 그러면은 뭐 비교적 이제 그 잘 찾아서 선택을 해줬죠. 선택이 안 돼 있는 부분은 수동적으로 추가를 해서 선택을 해 놓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그 Extrude Face를 통해서 바로 thickness를 이제 마이너스 쪽으로, 즉 안쪽으로 들여다 놓고 디비전을 2 정도, 또 옵셋을 살짝 줘서 이렇게 만들어주죠. 지금 상태에서 이제 그 3번 키를 누르게 되면 이제 스무스가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옵셋을 좀 더 이렇게 넓게 조정을 해 놓겠습니다. 다시 1번 키. 아무튼 지금 상태에서 이번에는 바로 이 엣지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해서 외곽 쪽의 엣지 부분만 선택을 해서 비슷한 모양과 크기를 갖고 있는 부분을 자동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Select Similar 기능을 통해서 한 번에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와이어프레임 상태에서 봤을 때 그 부분이 제대로 선택이 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체크를 해봅니다. 제가 지금 준 값은 0.05인데 이 값에서는 일단 뭐 문제없이 정확하게 그 부분이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다 선택이 됐다 그러면 바로 Shift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베벨 엣지 기능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베벨을 프랙션을 좀 줄여서 이 정도만 해놓겠습니다. 다시 3번 키. 그럼 이제 이런 식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보게 되면은 이런 느낌으로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1번 키. 와이어프레임 체크.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 그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 한번 샘 파일을 세이브를 해줘야 되겠죠. 일단 이 오브젝트의 이름은 다이스로 변경을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기 전에 먼저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생성을 해주죠. 프로젝트 윈도우 뉴. 저는 이제 그 D 드라이브 위치에 대해서 바로 My Computer D 드라이브 Select. 프로젝트 이름은 마야 2019 워크라고 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서 저장을 해주겠습니다. Accept. 그 다음에 바로 Ctrl S Save. Same 파일 이름을 바로 현재 그 세팅이 되어 있는 Current 프로젝트에서 Same 폴더 선택. Same 파일 이름은 dice v01 마야 바이너리 타입으로 해서 save as.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렇게 해서 좀 손쉬운 방법으로 주사위 형태를 간단하게 만들어냈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작업을 끝낼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지금 이 형태를 가지고서 나중에 어떤 텍스처링을 한다든가 아니면 렌더링 작업을 위해서 좀 더 부가적인 작업을 더 진행해 줘야 되겠죠. 일단 이제 이 상태는 이 원본이라고 가정을 해주고 지금 이제 히스토리가 쌓여있는 상태인데 델타 바이 타입 히스토리를 해서 히스토리를 제거해 줍니다. 그리고 이 상태를 바로 복사를 해놓고 즉 원본을 이제 숨겨놓겠습니다. 원본을 이제 이렇게 오리지널이라고 이름을 입력을 해서 선택 H키 숨겨놓고 이 오브젝트를 바로 만약 이제 이 상태에서 좀 더 면수가 많은 그런 상태가 만약 필요하다 그러면은 일단 3번키를 눌러서 스무스 쉐이딩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바로 이 키 우리가 알고 있는 Modify, Convert, 스무스 메쉬 프리뷰 투 폴리곤 기능을 통해서 좀 더 면수가 많은 형태로 바꿀 수가 있죠. 아니면 이제 지금 상태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메쉬 쪽에 있는 스무스 기능을 통해서 면수를 늘려놓을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냥 컨버터 쪽에 있는 이 스무스 메쉬 프리뷰 투 폴리곤 기능을 사용해보죠. 그러면 이제 그에 따라서 폴리스무스 스페이스의 컨스트럭션 작용에 의해서 특히 이제 디비전이 2로 입력이 되어 있죠. 1로 바꾸게 되면 이 정도 상태로 면이 나눠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0으로 하게 되면 원본 상태하고 별 다를 게 없겠죠. 다시 2로 바꾸게 되면 더 많은 면수로 디테일하게 면을 쪼개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일단은 이제 이런 식으로 잡아진 않고 다시 언두를 해서 바꾸기 전 상태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제 어떤 쉐이딩이라든가 텍스처링을 위해서는 결국 이 형태에 대해서 UV 텍스처링이 펼쳐져 있어야겠죠. 현재 상태에 UV 에디터를 열어서 확인해 보면 엉망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마에서 이제 실행이 된 어떤 모델링 과정에 따라서 최적화된 형태로 UV 모양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실행된 명령의 구조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UV 조각이 다시 바뀌기 때문에 결국 이런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죠. 현재 지금 우리가 작업 중인 형태가 바로 완전한 정육면체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제 단순히 오토매틱 방법을 사용해서 손쉽게 면을 펼쳐낼 수 있겠죠. Create, 오토매틱 옵션을 열어보게 되면 플래너를 지금 이제 육면체니까 6개의 방향을 베이스로 해서 추적을 해줍니다. 일단 이제 이 방법을 사용할 때 Optimize for를 Less Distortion, 즉 왜곡을 가능한 줄이는 쪽으로 선택을 해놓고 적용을 했을 때 그리고 레이아웃을 유니폼 타입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이제 미래적인 스케일이 되도록 해놓겠습니다. 어플라이를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육면체 방향에 따라서 UV 모양이 펼쳐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안쪽 부분에 있는 이 다트 부분이 이런 식으로 지금 좀 개수가 많은 상태로 분리가 되어 있죠.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 이 오토매틱 방법이 어떤 뎁스를 자동적으로 인식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면의 방향에 따라서 무조건 투사를 시켜서 프로젝션을 시켜서 UV 형태를 펼쳐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안쪽에 있는 다트 부분이 UV 조각에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는 상태를 조금이라도 이제 안쪽으로 배치를 해주기 위해서 바로 엣지 모드 상태에서 이렇게 필요한 엣지 부분을 다 선택을 한 다음에 Shift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러면 바로 나타나는 이제 마킹 메뉴에 보면 Move and Show 엣지 기능이 있죠. 실행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자기 자신과 이제 접합이 돼야 할 부분 쪽으로 이동을 해서 형태가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위쪽에 있는 바로 이 조각에 대해서도
선택을 해서 일단 UV 쉘 모드 상태에서 위치를 이동을 시켜놓고 다시 엣지 모드 Shift 오른쪽 마우스 클릭 Move and Show 그대로 이동이 됐습니다. 뭐 일부분이 이제 그 약간 꼬여서 지금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죠. 뭐 이런 부분은 이제 그 부분적으로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바로 우리가 배운 이제 그 툴 쪽에 있는 이런 옵티마이즈 언폴드 기능을 사용해서 펼쳐주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네. 펼쳐져 있는 상태에 대해서 다시 테스트 패턴을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보면 각각의 면이 가지고 있는 이 체크 무늬의 어떤 그 스케일이 거의 비슷한 형태로 스케일링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이 상태를 가지고서 어떤 포토샵에서 페인팅을 하거나 이미지를 만들 때 뭐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지금 이제 UV 조각이 0부터 1 사이 범위 보면 조금 모자라게 배치가 되어 있죠. 전체 UV 조각을 다 선택을 해서 바로 Shift 오른쪽 마우스 클릭 Normalize 기능을 통해서 UV 방향으로 Collective, Preserve, Aspect Ratio 체크, Apply 해서 안쪽으로 채워주도록 합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이 상태의 모양을 가지고서 어떤 포토샵에서 페인팅 작업을 하진 않고 대신에 마야가 가지고 있는 이제 그 기능을 통해서 이 안쪽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쉐이드로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베이스 모드 상태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이 안쪽에 있는 이 페이스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선택을 해서 나머지 이제 비슷한 부분을 역시 Select Similar 기능을 통해서 비슷한 부분을 찾아주도록 합니다. Apply 지금 보게 되면 너무 이제 그 정밀도가 높아서 지금 제대로 못 찾고 있는데 값을 좀 크게 한 0.5 정도 크게 늘려서 한번 적용을 해보죠. 그러면은 이렇게 한꺼번에 거의 비슷한 형태를 동시에 선택을 해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대로 이제 선택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고 저는 이제 바로 그 셀렉트 쪽에 있는 그로우 기능을 통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그 선택 범위가 점점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저는 Shift 오른쪽 앵글 브라켓 이 키를 반복해서 이렇게 또는 줄여서 뭐 이 정도 범위까지 선택을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선택한 영역을 나중에 혹시 이제 다시 또 선택을 해야 할 걸 대비를 해서 Select Set으로 저장해 두죠. Create Set Quick Select Set이 있죠.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Dice Dot 오케이. 그럼 이제 Dice Dot가 Quick Select Set이 만들어졌습니다. 선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당 Select Set을 선택을 해놓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Select Set 멤버 기능을 통해서 한꺼번에 선택을 할 수 있죠.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다음같이 일단 먼저 그 전체 그 다이스 오브젝트에 대해서 바로 Shift T Assign New Material 인터페이스가 나타나게 되면은 저는 여기서 이제 그 재질 타입 중에서 바로 아놀드 쉐이더 서피스 타입 중에서 보면 AI 스탠다드 서피스라는 질감이 있습니다. 클릭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맨 끝으로 이동을 해보면 AI 스탠다드 서피스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색상이 흰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반사가 상당히 이제 높은 상태로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 이 스페큘러 쪽에 있는 그 웨이트를 한 0.4 정도로 떨어뜨려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쪽에 있는 이제 그 바로 다트 부분 있죠. 다시 오른쪽 마우스 클릭, Select Same Member. 지금 이렇게 이제 특정 부분에 이 페이스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Save to T, 바로 선택된 그 페이스에 대해서만 별도의 질감을 어사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이제 질감인 바로 아놀드 서피스, AI 스탠다드 서피스로 적용해 주죠. 대신에 이제 그 컬러를 바로 컬러 부분을 클릭해서 색상을 붉은색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반사의 강도 웨이트는 0.75 정도 낮춰놓죠.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포토샵을 이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트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페인팅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그 작업을 하지 않고 마야가 가지고 있는 질감 적용만을 사용해서 이같이 만들어냈습니다. 3번 키, 그러면은 이런 식의 결과를 볼 수 있겠죠. 현재 상태를 제가 간단하게 테스트 렌더링을 해보죠. 일단은 지금 히스토리가 쌓여져 있는 상태인데, 델타 바이 더 히스토리, 그 다음에 이 오브젝트를 이제 몇 개 복사를 해서 바로 Shift 클릭 드래그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이동 툴과 복사 기능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배치를 해 놓겠습니다. 새로운 그 플래너 오브젝트로 생성을 해서 그 위스 하이트 한 150 정도 늘려놓고 위치를 아래로 내려서 사이드 쪽에서 봤을 때 한 이만큼 정도 내려주면 되겠죠. 간단한 이제 라이팅 테스트를 위해서 create 라이트, 디렉션 라이트를 이제 하나 생성을 해서 지금 빛 방향을 한 이 정도 맞춰놓고 그냥 렌더 세팅에 바로 렌더 유징을 아놀드 렌더로 설정을 해서 바로 current render frame 그 기본적인 결과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라이팅이 좀 다소 어두운데 라이트 인텐시티를 한 4 정도, 그러면은 현재 그 작업되어 있는 상태의 어떤 디테일이라든가 그 느낌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이제 그 좀 더 좋은 느낌을 얻으려고 그러면은 별도의 렌더링 작업 또는 주사에 대해서 어떤 텍스처링 같은 그런 디테일한 작업이 더 필요하게 되겠죠. 저는 그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는 상태를 그냥 대략적으로 이제 점검한다는 차원에서만 이렇게 마무리를 해 놓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 놓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사항을 여러분들도 그대로 따라서 비슷한 작업을 한번 해 두시길 바랍니다.